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테마가 있는 카페의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우리 마을 라디오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에 우리 멤버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나는 이러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음식에 비해서 접시가 너무 무겁고 커서 좀 낭비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이면에 근무 환경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소비자로서의 인식이 거창하거나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답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님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는 그냥 소비 자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건으로 본 그렇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본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요즘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정도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듯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대한 담론과 이슈를 이끌어낸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사건이 네슬레 보이콧 운동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벌써 5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마치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아기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분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네슬레가 아프리카에 뿌린 샘플들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미국과 유럽 대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회사는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유를 먹으면 아기들이 토실토실하게 자란다며 모유 수유를 아주 원시적인 문화로 폄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샘플까지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 별 거부감 없이 아기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 젖은 마르기 시작했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분유를 사 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유값 때문에 가게가 휘청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분유를 팔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위생적인 교육 말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그건 엄마들 잘못이라고 발뺌은 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들, 그럼 미국의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분유 행동 연합을 결성했고요. 네슬레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서두로 하여 전 세계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국제 네슬레 보이콧 위원회가 결성됩니다. 결국 네슬레는 분유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게 되는데요. 과연 시민운동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작년에 아동 착취 문제로 또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네슬레만의 문제일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수익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수익이요. 예멘 GDP의 2배,
과테말라 GDP의 1.8배가 된다고 하네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회사가 급성장한 이면에는 끔찍한 아동 노동 착취가 있었던 거죠. 그 충격적인 게요. 밥도 안 주고 퇴진할 때까지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불과 1년 전에 국제권리변호사협회로부터 피소된 사건인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업에서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거짓말과 설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마치 거짓말과 설득 사이의 실전편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와 설득하는 방법이 무척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쇼핑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 같은 경우 생활 난민, 쇼핑 난민들이 해마다 적지 않게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월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가 있다가 철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가 공세로 시장에 들어왔다가 수익이 없어지면 그냥 대책 없이 철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와 소규모 업체 두산들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지역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는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어서 생활난민, 쇼핑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미국에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된답니다. 저도 주부인지라 파격 할인 가격, 1+1 등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집에 와서 보면 처치 곤란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걸 어떻게 처분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비빔밥이나 해먹자. 이것저것 넣고 비비고 볶고 하면은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맛도 없고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돈 써가면서 비싸게 사고 양도 많고 영양도 없이 맛도 없이 쓸데없이 돈도 써가면 그 형편없는 영양이라 솔직히 무슨 짓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나를 탓하게 되었답니다. 나 자신부터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7가지 기준을 제시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관심이 많은 환경과 사회와 그런 지배 구조의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적인 요소로는요, 땅, 물, 날씨 같은 그런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경작자, 여성, 노동자 같은 그런 노동 조건 고려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특히 지구의 1인당 평균 재생산 능력은 1.9헥타르인데 반해서 1인당 소비량은 2.28헥타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질 오염도 가속화되고요. 그 와중에 억지로 물을 끓여다 사용하다 보니까 물 공급량 초과도 상당하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880년 이후 가장 더운 날 1위부터 16위까지가 모두 1980년대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 조건으로서는요. 조금 전에 네슬레나 월마트 사례에서 같이 그런 노동 착취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삶의 질, 공정무역, 유통 등 산업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의 경우는요. 경작자들의 몫은 최종 가격의 5%에 불과하고
70%가 그 대기업 몫이라고 하거든요. 다행히 이런 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서 착한 소비, 윤리 소비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업은 물론이고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존 기업에서도 하나 둘씩 동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데요. 고객은 기업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투명성이란 회계 등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투명성은 기업의 재무 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비수시적인 자료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땅, 물, 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임금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그런 노동 조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하듯이 실제로 내 손으로 실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둘째 행동하라, 셋째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서 약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한 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는 필리핀 바나나 농장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이 차출되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바나나 농장에서 깃발을 흔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O형일까요? 그건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혈액형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은 비행기로 농약을 뿌려댑니다. 그러나 공중에서는 농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깃발을 흔들어 표시해야 한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농약 중독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O형들은 또다시 농약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바로 공간과 연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행복한 소비, 다 같이 행복한 지구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장바구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해 마을 라디오 테마가 있는 카페인 진행자 유미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루하루 보람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